안녕하십니까. 오늘 구강장치 치료의 부작용과 예방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하게 된 박근정입니다. 오늘은 치과에서 교정장치 외에 턱관절 질환과 코골이, 수면 무호흡에 사용되는 장치 치료 시에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강의 순서는 턱관절 질환과 코골이, 수면 무호흡 치료에 많이 사용되는 장치의 종류, 그리고 구강장치 치료의 부작용 중에 단기간에도 흔하게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과 장기간 장치 치료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순으로 진행되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할 예정입니다. 먼저 턱관절 질환에서 장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지속적인 클렌칭, 브록시즘이 있고 이로 인해 저작근의 통증이나 턱관절 통증이 있는 경우, 클릭이나 에피소딕 락킹과 같은 조인트 디스펑션이 나타난 경우 장치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가적으로 외상이나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이아트로제닉 체인지로 인해서 불안정한 교합이 형성되어 있어서 하악골의 안정이를 확립한 후에 재건이 계약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치아가 압력에 예민해서 에이티피컬 오돈탈지아가 있는 경우 등에 이러한 장치치료요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TMD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치는 교합 안정장치인데, 이는 무엇보다 근육의 이완과 콘다일을 근골격적으로 안정된 위치에 놓이도록 하는 데 효과적이고, 최적의 교합 관계를 형성해서 정형적 불안정을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장치는 치아가 동시에 균등하게 접촉해야 하고, 측방 운동 시에는 견치 유도를 통해서 구치부가 이개되도록 해야 합니다. 교합 안정장치는 일반적으로 근통증 장애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고, 환자가 이상 기능에 대해서 인지하도록 해서 행동 조절에 영향을 줌으로써 이갈이와 같은 이상 기능 활동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소 근통증이나 만성 중추성 근통, 외상으로 인한 속발성 원판후 조직염 환자에게도 손상된 조직에 가해지는 힘을 감소시켜 줌으로써 효과적인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교합 안정장치는 장치를 장착했을 때 어떤 환자들은 클렌칭을 이전보다 더 할 수도 있고, 장기간 장착 시에는 의도치 않은 교합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갈이로 인한 통증 완화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갈이 자체를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방위치 장치는 1차적으로 관절 원판 변이 및 정복성 관절 원판 장애 치료에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관절염이 있는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간헐적이거나 만성적인 과도 걸림 역시 적응증이 됩니다. 원판후 조직염과 같은 염증성 장애에서도 하악과도를 약간 전방 위치시키는 것이 환자에게 편안함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APS는 장기간 사용 시에 교합의 영구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절염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한계점도 가지고 있어 사용 시 유의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모양의 구강 내 장치가 시도되어 왔지만, 이런 장치들은 가장 중요하게 교합 변화 부작용이 좀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 오히려 근활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서 현재 TMD에는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장치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MAD는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 환자들 중에 수술에 거부감이 있거나 양압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환자들, 그리고 경도에서 중등도의 수면 무호흡 환자들과 단순 코골이가 있는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다음과 같이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하악을 전방으로 위치시킨 상태에서 수면하도록 하는 원리는 동일하고, 해부학적인 하악 후방의 연조직, 경조직에 의한 기도 폐쇄에만 영향을 주고, 장치를 통한 하악 전방의 양이 그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그 효과에는 한계가 있어서 경도에서 중등도 수면 무호흡증 또는 단순 코골이 환자에서 주로 증상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구강장치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6%에서 많으면 86%에서 부작용이 보고되어 왔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금방 사라지는 가역적인 부작용들로 다음과 같은데요. 침이 과도하게 흐르거나 아니면 입이 벌어지면서 오히려 건조감이 생기기도 하고, 하악의 넌헤비추얼한 포지션으로 인해서 측두하악 관절이나 저작근에 통증이 생기거나 관절음이 일시적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장치가 피게 하는 그 치아에 통증이 생기거나 잇몸에 불편감이 생길 수 있고, 아침 기상 직후 일시적인 교합 변화가 올 수도 있지만 보통 12시간 이내에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들은 장치의 부피를 줄이고 이리테이션을 주는 부위를 조정하면 호전되거나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여 없어집니다. 반면 장기간 구강 장치 치료 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은 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다음 내용에 대해서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악을 정방으로 내밀게 되는 MAD를 장기간 장착할 경우에는 비가역적인 덴탈 체인지가 생길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수평 피계와 수직 피계 감소와 전치부 반대 교합, 구치부 개교합, 하악의 크라우딩 심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치를 장착한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특히 3년 이상 장기간 장착한 경우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MAD를 15년 이상 사용한 환자들의 수평피계가 평균 1.1mm 감소하였고 수직피계의 경우 평균 1.6mm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8년 이상 장치를 사용한 7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서 보면 수직피계는 점차 그 감소량이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에 수평피계는 꾸준히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버젯과 오버바잇의 이러한 변화가 지속되게 되면 안테리어 크로스 바잇이나 안테리어 오픈 바잇이 생길 수 있으며 62%의 환자에게서는 평균 4개의 전치부 반대 교합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장치를 장착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하악 전치부 크라우딩이 심해지고 맨디블러 아치상의 인터캐나인 위드가 유의미하게 넓어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MAD 장기간 장착 시에 구치부의 교합이 감소할 수도 있는데 16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4원시마다 구치부 교합을 확인했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구치부의 오픈 바잇이 증가해서 약 400일 정도 지났을 때는 17.9%의 유병률을 보였습니다. 그래프는 장치를 장착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구치부 개교합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때 최소 2개 이상의 구치부 교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8년 이상 MAD 장착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 51%의 유병률을 보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포스테리어 오픈바잇이기 때문에 MAD를 장착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합 변화 양상을 교합 면적 측정을 통해서 살펴본 연구가 있는데 5년 이상 기간 동안 주 4회 이상 MAD를 장착한 환자 4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고 치료 전후의 스터디 모델과 오클루저를 사용하여 교합 면적을 측정했을 때 87%인 39명이 5% 이상의 교합 면적 변화를 보였고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인 20명에서 20% 이상의 교합 면적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3분의 2가 전체 교합 면적의 감소를 보였는데 전치부, 소구치부, 대구치부 세 군데로 나눴을 때 대구치부와 소구치부는 감소했고 전치부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앞서 설명했던 교합 변화들과 구치부 교합 감소 측면에서는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일부 환자들에서는 전체 교합 면적이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기에 좀 더 많은 표본 수의 연구와 치아별 변화 분석을 통해서 전향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장기간의 MAD 사용 후 나타나는 교합 변화는 제2대구치의 디스탈 커습이 메잘 틸팅 되면서 생기는 커스펄 인터피어런스, 그리고 소구치와 제1대구치의 오픈 바이 텐덴시, 그리고 상악 전치부의 링구얼 티핑과 하악 전치부의 순축 이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교합 안정 장치와 전방위치 장치, MAD 등을 장기간 장착하고 있는 환자분들이 오랜만에 치과에 내원해서 다음과 같은 불편 사항을 이야기하는 경우에 반드시 앞서 설명드린 이런 교합 변화 양상들을 염두에서 체크해 보시고 먼저 장치 장착 횟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빼두는 시간을 일정 기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환자들을 대상으로 교합 변화 여부를 조사했을 때 실제로 교합이 변한 사람들 중에서 28.6%의 환자들만 교합 변화로 인한 불편감을 인지했다는 연구가 있듯이 실제로 장치에 의해서 교합이 많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실제로 이를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기적인 내원을 통해 환자가 치과에 내원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체크하고 교합 변화 양상을 확인해 보는 것이 치과 의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치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는 측도합 관절 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한 연구에서 MAD를 장착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TMD 증상 발생을 조사했을 때
1년에서 3년 팔로업 시 클리킹과 크레피투 수가 증가하거나 1년 이상 장치 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에 저작과 같은 기능상의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거나 또는 근육통이 있다는 환자의 비율이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의 콘다일에 대해서 CBCT를 촬영해 보았는데 실제로 골관절염을 나타내는 유의미한 골표면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장치를 장착했을 때 통증이 동반된 측도합 관절장애는 장치 장착 초반에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단순 관절음만 있거나 전혀 증상이 없는 환자들 중에서 마지막 팔로업 시에 페인을 동반한 TMJ 증상은 없는 것으로 보아 장착 초기에는 이런 저작근과 TMJ 부분에 있는 인대에 부하가 생겨서 통증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는 있지만 적응 기간을 거쳐서 증상이 점차 완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하악을 전방으로 위치시키는 구강장치 장착이 축도합 관절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또는 그 유병률을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발생할 수 있는 증상들은 대부분 일시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연구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살펴본 MAD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교합 변화가 발생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이 측도합 관절과 연관된 가설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잠시 좀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inferior labial pterygoid muscle의 근섬유성 경축이 발생해서 근육 길이의 단축으로 인해 콘다일이 원래의 중심 위로 돌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가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꺼워진 원펀우 조직의 생성으로 인해 마찬가지로 이 콘다일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가설. 세 번째로는 교합 위치와 과도 위치 사이에 불안정한 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던 환자의 경우에는 이 장치를 제거했을 때 과도는 근골격적으로 이전보다 안정된 위치에 놓였지만 이 위치에서 치아는 이전의 온전한 교합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설입니다. 사실 이제 이 중에서 세 번째는 우리가 예측하기 좀 어려운데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에는 장치를 장착했을 때 오히려 턱관절 부위에 어떤 지속적인 자극이 가서 염증이 생김으로써 교합 변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장치 치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이런 부작용을 그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이라이트된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Indication, Criteria, Periodic Check 이 부분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풀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전방위치 장치는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인디케이션에서 고려하시고 장치 제작의 크라이테리아를 지키고 주기적인 팔로우업을 통해서 교합과 턱관절 증상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전방위치 장치의 적응증은 앞에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임상적으로는 파핑이 좀 심하거나 아니면 통증이 심한 클리킹이 있는 경우, 간헐적인 과도의 걸림이 있을 경우, 또는 어큐트한 클로즈드 락에서 매니퓰레이션을 통해서 리덕션이 된 후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전방위치 장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사실 교합 안전 장치보다 효과면에 있어서 이 전방위치 장치가 더 유의미하게 높진 않기 때문에 교합 안전 장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고 부작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전방위치 장치를 사용하실 때는 하악의 위치를 관절염이 없어지거나 통증이 줄어드는 위치를 찾으시되 증상이 없어지는 그 위치 안에서 최대한 장치가 얇고 CR에 가까운 전방위치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방위를 오히려 증상이 완화되지 않는 위치로 정할 경우에는 이전보다 락킹이 더 심해지거나 통증이 심해져서 앞서 설명드렸던 레트로디스칼 티슈 티크닝이 발생할 수 있고 오히려 반대로 과도하게 전방위를 정할 경우 장시간 inferior lateral pterygoid muscle contracture를 유발해서 교합 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전방위치 장치 최종 상태는 다음과 같아야 하고 교합 안전 장치를 포함해서 CR 또는 CO 상태에서 모든 대합치, 특히 구치부는 반드시 이분하게 장치에 컨택되어야지 교합 변화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턱관절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들에 대한 장치 치료를 하실 때 환자들의 주관적인 증상이나 객관적인 검사 결과 환자 상태가 호전이 되었다면 장치 장착 빈도를 점차 테이퍼링해서 감소시키는 것이 추천됩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연세대학교 치과대학병원에 내원한
130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평균 장치 장착 기간은 약 29개월이었는데 평균적으로 약 6개월간 매일 장치를 장착했다면 이후에는 일주일에 서너 번, 18개월 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으로 테이퍼링해서 결국 장치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팔로우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이 주의사항은 연달아 장치를 장착하다가 며칠 연속으로 중단하기보다는 일정 간격으로 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방위치 장치의 경우에는 처음 하루 이틀 정도는 근육에 갑작스러운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 파트타임으로 잠깐씩 낮에 장착을 해서 적응도를 높이는 과정을 준다면 부작용을 예방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기적인 팔로우업입니다. 가능한 심스탁을 활용해서 구치부를 교합을 체크해 주시고 오버바이트, 오버젯 측정을 통해서 교합 변화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초반에는 이제 길어도 3, 4주 이내, 이후 6개월 이상 교합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에는 팔로우업 기간을 2, 3개월까지 늘리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교합 변화가 생기는 경우 장치를 2주 정도 중단하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만약에 교합 변화가 나타난다면 기존 증상을 고려해서 장치 장착 횟수를 전체적으로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턱관절이나 그 주변부, 장치 사용 시 구강 내 불편감을 만약에 환자들이 호소한다면 장치를 적절하게 조정해 주시고 증상 완화를 위한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를 병행해 주어야지만 근골격적으로 잘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치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교합 안정장치와 전방위치 장치를 장기간 장착하는 환자의 경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부작용들을 잘 숙지하시고 그 교합 변화는 특히 그 양상을 숙지하셔서 환자의 주기적인 내원을 유도해서 팔로우업을 통한 교합 체크와 턱관절 증상 확인을 통해 필요시에는 장치를 조정하고 장치 장착 횟수를 테이퍼링해서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신다면 성공적인 장치 치료의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